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후 첫 번째 회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같으면은 여름방학 중 진행했던 것처럼 여름방학 후도 동무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았습니다만 에, 조성되어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그렇게 못해서 동무들이 1학년 때 경험했던 것처럼 동영상 발신이라는 방법으로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으로서 수업을 발신했다고 한들 직접 대면으로서 수업을 했다고 한들 대주는 내용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발신되는 동영상 잘 시청을 해가지고 수업을 받아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2달이라는 여름방학 기간을 사이 두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는 우선 먼저 여름방학 좀 배웠던 내용 약간 간단히 복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내용 취급을 해 나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방학 중 회사법 수업에서 우리가 지금 제4절이었던지 제5절이었던지 좀 잊어버렸습니다만 기강 이렇게 불리는 내용 수업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강. 예, 기간이라는 것은 이미 수업에서 지급을 했던 것처럼입니다. 진행하는 의사결정이라든지 행위라는 것이 이 회사 위 의사결정 행위로서 인정이 되는 조직상의 존재라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회사라는 것은 회사 그 자체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살펴보았을 때 본질적으로 인존되는 의사결정 그리고 행위라는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회사의 의사결정 행위라는 것을 대신해서 해준다. 그러한 위치에 서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막 기관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이라는 것을 왜 배워나가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개념풀이 되는 기간과 관련된 법률 제도라는 것이 회사법이라는 법률상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고 제도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부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깊이 파고들고 말씀드린다면은 이 세상 존재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조직 이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 회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내용이라는 것, 기관의 내용이라는 것에는 함축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단체 조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는 조직 단체뿐만 아니라 종견조직이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또 조선대학이라는 조직 단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또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놓고 보아도 소조라든지 또 학급이라든지 그러한 단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학교 관련의 어른들을 보면은 PTA가 있고 또 조나이카이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 조직들이 있고 사람들은 오늘날 단체 조직이라는 것을 떨어져서 생활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가 단체 조직에 속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활을 누려나간다고 했을 때 그건 한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속하고 있는 단체 조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시켜 나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던치라든지 회사법의 기관이라고 불리우는 법률상 제도 내용이라는 것은 단순입니다. 자격시험을 위해서 배운다든지 법률을 위해서 배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곧 속하고 있는 단체, 이 조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시켜나가겠는가. 오랜 역사를 거쳐가지고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의 에지, 용지라는 것이 거기에는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막 배운다라는 장소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을 행복하게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속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부분도 좁지 않게 있다 하는 것이죠. 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거기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단체라는 것이 불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련 조직도 그렇고 소조도 그렇고 또 반조직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한 방법론이 헌법의 통치 부분 그렇고 회사법이라는 본질 부분에는 함축이 되어 있다는 관점을 가져가지고 좀 수업을 받아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한다면은 비용 그리고 효과 기호 달고 가네 비용 대 효과라는 것을 놓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얻어야 할 결과라는 것을 얻었다고 한들 결과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라는 것이 걸리고 있는 것 같으면 그건 합리적이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고 돈이란 것이 낭비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이 씌워집니다. 그것을 다 놓고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될수록 짧은 시간으로 될수록 적은 돈으로 될수록 적은 노력으로서 위도하는 결과라는 것을 창출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리산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입니다. 회사법의 기간이라는 부분 보았을 때 회사법에서 말하는 주식회사의 기간에는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 종류의 기간이 있다라는 건 여름방학 전에 수업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총회가 있고 도리시마리약가이가 있고 감사협회가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 주주총회라는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회사에 직접적으로 출자를 했던 주주들이 보스 모여 앉고 존재하고 있는 기관 그것이 주주총회. 이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면은 회사라는 조직제를 움직여 나가기 위한 존재 조건으로 되는 의사결정. 이것을 내리는 그러한 기관이 주주총회라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조대위원회라는 단체를 놓고 보아도 됩니다. 조정조대위원회라는 단체가 활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가업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조정조대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연에 한 번 반드시 정기대회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대회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마쓰리고토데모 아닙니다. 정기대회는 꼭 해야 합니다. 왜인가 하면은 조정조대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내리는 것이 정기대회이기 때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주주총회도 회사가 움직여 나가기 위한 존재 조건으로 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곧 년에 한 번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주주총회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기간 부분의 본질 제도로서 함축이 되어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주총회의 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전도부로서 말씀드린다면은 제조한의 비용으로서 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을 사람들 쭉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가지고トライ&エラー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본질 제도가 지금의 주식회사비 주주총회와 관련된 본질 제도라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범위죠. 주주총회가 주식회사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 모든 것을 담당해가지고 의사결정 내린다 하는 것은 그럼 불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일상시 업무에서 어떠한 계약을 맺는가 하든지 그러한 잔잔한 것에 대해서는 도리시마리약가이라는 기관에다가 유단했대.
주주총회에서는 좀 더 큼직한 기본적인 내용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회사를 운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걸리지 않고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다. 합리적인 조직제의 운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의사결정의 범위라는 것은 뭔가고 했을 때 조금 정기 동안 수업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회사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役員の 選任 解任 그리고 주주 자신의利益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항목 그리고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 말하자면 도리시마리약관 이전에 기본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의사결정을 맡기면은 불비가 있는 그러한 항목 그리고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그 자체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을 만한 항목 그러한 것들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그 이외의 범위는 도리시마리약관이 유단해둔다. 이렇게 펀드 제도를 만들고 회사를 운용을 해나가면은 제조하는 비용으로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 두 번째가 뭔가고 하면은 또 방법이라는 것으로 됩니다. 네? 따라서 주주총회라는 것을 둘러싼 펀드 제도를 볼 때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 부분에서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전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수결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다수결인가입니다. 의사결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꼭 다수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의사결정할 수가 있을 거죠. 주주총회에 속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싸움해가지고 가장 강했던 주주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의사결정 내는 방법입니다. 모든 주주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장캔大会 해가지고 가장 승리를 했던 운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의사결정 내린다라는 것도 하나의 의사결정 내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다. 즉 말하자면 비용이 걸리지 않다. 시간 걸리지 않게 또 노력 들지 않게 돈을 쓰지 않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수결이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시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배웠던 바와 같이 년에 한 번 나머지는 비워할 때 제때 이렇게 시기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에 기초해가지고 주주들이 위결권 분배받아가지고 그 위결권을 투하하는 것으로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의 방법 어떻게 위결권이 나갔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결정으로 보겠는가라는 것을 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콘드입니다. 장성의 위결권이 10% 있으면은 의사결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겠는지 아니면은 전홍일치의 100%로서 의사결정을 내려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이라고 보겠는지라는 그러한 문제이죠. 오늘은입니다. 이 교리 방법이라는 부분 주목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총회 의사결정을 위한 교리 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겠는가 하는 걸 조금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 배워나가는 것으로 합시다. 자, 량갈호 1 해가지고 교리 방법의 개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우선 주주총회를 둘러싸가지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을 그게 어떻게 정하고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보는 것으로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한번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주가입니다. 위결권이라는 것을 분배받아가지고 그 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장성 반대위 위사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표명되었던 위사라는 것을 치대성하는 것으로 해서 주주총회라는 기관의 하나의 위사를 결정하자라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성 반대 위사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장성 반대 위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리시마리약가이 혹은 도리시마리야크가 주주총회 앞으로입니다.
위제 위안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 제시가 되었던 위제 위안에 대해서 장손 반대의 위사라는 것을 위결권을 투하해가지고입니다. 표명을 하는 것으로 된다 하는 것이죠ね。役員選任に関する議案なのか、合併に関する議案なのか、利益配当を姉が지고 그것을内部留保に回すっていうような議案なのか、여러 가지 위안이란 것이 제시될 수가 있는데 제시되었던 위안에다가 위결권 행사해가지고 장손 반대의 위사를 표명한다. 그래서 그것을 집대성해가지고 주주총회의 위사 결정으로 한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손 반대 위견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나왔던 장손 반대 위견이라는 것을 주주총회의 하나의 위견으로서 집대성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네? 나오게 되었던 여러 가지 주주들의 여러 가지 장손 반대 위견이라는 것을 하나로 집대성하기 위한 기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총회의 법률 제도라는 것은 그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주주들의 장손 반대 의견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집대성하십시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수결이라고 지금 돼버리고 있는데 다수결이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수결의 방법으로서 집대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손 반대 위사 표명이 되면은 그 장손 반대 위사 표명이라는 것이 어느 쪽이 많은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위제 위안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나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행동으로 옮겨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방법으로서 주주총회의 하나의 위사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수결의 방법으로서 집대성한다고 하는데 이거 단순히 하나만 다수결의 기준이란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을 살펴보면입니다. 그 다수결의 방법이란 것은 하나는 후츠決議 그리고 두 번째로는特別 決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수 決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제시가 되었던 위제 위안이 후츠決議に 속하는가 아니면은 特別 決議に 속하는가 아니면은 특수 決議に 속하는가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해가지고 표면되었던 위사라는 것을 집대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츠 決議, 特別 決議, 특수 決議라고 3つの種類に 기준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 교리 요건과 전조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 요건과 전조수라는 기준에 따라서 제시가 되어 있는 장손 반대 의견이라는 것을 집대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교리 요건과 전조수라는 것은普通決議、特別決議、特殊決議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다. 반대로 말한다면 普通決議、特別決議、特殊決議란 것은決議要件と定則数の内容によって 区分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決議要件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이건 뭐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네? 위사결정 요건입니다. 위사결정의 요건이라는 것을 놓고 교리 요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레콘데 장손수가 10% 取っていればこの議題議案は賛成にしますよだとか、全会一致で다가 장손 투표를 했을 때에 그議題議案라는 것은賛成というふうに見ますよだとか、집대성의 기준이죠.決議要件, 의사결정 요건이라는 것을決議要件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도 수업에서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총회비 성립 요건을 전조수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총회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는가 어떤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렇기 때문에 레콘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레콘드 100명의 주주 중에 50명이 참가해야만 그 총회라는 것은 성립되어 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운다면 49명밖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결의 요건에 따라서 그 위제 위안이 장손되어서 그것이 주주총회의 위사라고 집대성되었던 경우에도 그 총회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대선태였던 위사라는 것도 무효 없었던 것으로 취급을 한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조스라는 것을 메꾸고 있는 존재 조건 아래서 결의 요건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집대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한 이야기에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결의 방법의 개요에 대해서 본 것을 존재 조건으로 해가지고 普通決議の決議要件定則数어떻게 되어 있는가, 特別決議の決議要件定則数어떻게 되어 있고, 特殊決議の距離要件定則数가 어떻게 되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아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普通決議라는 것으로부터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량갈호의 보통距離입니다. 개념에 대해서 보자고 생각합니다만, 보통距離의 개념, 보통距離만 아닙니다만, 특별距離도 특수距離도 개념이라고 했을 때 아까 보았던 바와 같이 전조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결의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으로서 개념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조수 뭐뭐 그리고 결의 요건 뭐뭐 이것을 후츠계측이라고 부릅니다. 특별결의라고 부릅니다. 특수결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보통결의 결의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앞에 쓰고 있는 바와 같이 장가한 주제의 위결권의 가반수로서 위사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형태의 결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결의 방법을 보통결의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주총회 사진입니다. 네. 파나소닉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모습을 찍고 있는 사진입니다. 참가한 주주의 위결권의 과반수로서 의사결정을 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떠한 의미인가고 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사진,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주주들입니다. 위결권을 다 분배받고 있는데 그 위결권을 참송위사로서 투표를 했다. 그렇게 했다고 한들다. 그 속에 한 명 주주가 위결권이라는 것을 반대로 투표했을 때 주주총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반대라고 정해질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이 결의 요건의 기준이라는 것은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사진에 참가하고 있는 주주들이 100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100명이 다 위결권이라는 것을 한 개씩 분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주 혼자가입니다. 위결권을 200개 받고 있는 경우, 200개였으면 안 된다. 201개 받고 있는 경우, 이 혼자 주주가 그 201개 이 위결권을 반대로 위사 표시한 경우에는 찬성이 100 그리고 반대가 20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사 결정이라는 것은 반대라는 것으로서 정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 주주변호의 원칙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바와 같이 기준은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에서 기준이란 것은 역시 사람수라는 아타마 가즈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위결권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것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 요건의 기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기준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 수가 아니라 위결권이다라는 것은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존조스라는 것에 대해서 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결의의 존조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앞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위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주주의 참가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결의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보았던 결의 요건하고 이 존조스의 문장을 합쳤습니다. 보통결의의 개념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을 하면은 보통결의라는 것은 개념풀이 하게 되면 위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주주가 참가를 했던 주주의 위결권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결의를 보통결의라고 말한다라는 것으로서 보통결의의 개념풀이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위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주주의 참가 그리고 참가를 했던 주주의 위결권이 과반수 찬성으로 투표되었을 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리를 보통 거리라고 말한다라는 것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목을 해받고 싶은 것은 아까 교비요건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바와 같이 아타마 가즈가 아니라 위결권라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반수라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 주주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만으로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모든 주주가입니다. 위결권 하나씩만 분배를 받고 있다라는 경우 존조수는 어떻게 하면 준족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 4명 중에 2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주총회라는 것이 준족이 되겠는가, 존조수를 준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고 하면은 이건 존조수를 준족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네. 주목을 해받고 싶은 것은 역시 이 과반수라는 부분이죠. 네. 과라는 부분. 존조수 준족되어 있는지 어떤지라는 것은 과반수입니다. 반수이면 안 됩니다. 반수를 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성립 요건 준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4명 중에 위결권 4개 중에 위결권 2개 참가라는 것은 반수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결권 3개부터가 4명의 주주총회의 성립 요건으로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명 위결권 하나 가지고 있는 주주가 참가해서 3개의 위결권에 참가했을 때 처음으로 성립 요건이라는 것이 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의 결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결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한例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레건데 이 전원이 위결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경을 끼고 있는 주주가 혼자 위결권을 5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머지가 1 이렇게 위결권이 분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은 이 5개 위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참가를 안 하면은 주주총회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인가 하면은 위결권의 과반수라는 것은 지금 주주총회에 이루고 있는 4명의 주주들이 가지고 발행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것이 8개이기 때문에 8개의 반수는 4, 반수 4로서는 성립이 되지 않고 가반수이기 때문에 5부터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보면 이러한 형태로서 주주총회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존조수를 준조시키기 위해서는 이 안경 끼고 있는 주주가 참가해야만 성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4명 주주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 3명이 주주총회에 참가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들 이 안경 끼고 있는 주주 혼자가 참가를 했다고 한들입니다. 주주총회라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조수의 위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주주의 참가라는 것은 이러한 결과라는 것을 조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존조수의 내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서 말하는 사람 수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감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위결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면 좋고, 이렇게 보았을 때 약간 여름방학 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상기를 해받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위결권이라는 것이 부여 안 되는 형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결권이라는 것이 부여 안 되는 형태라는 것까지 잘 총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존조수라는 것이 준족이 되어 있겠는지 어떤지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름방학 전 수업에서 1株 一議決権の 原則그리고 그 내외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1株 一議決権の 原則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주식 하나에다가 위결권이 하나 부여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회사법상에서 위 주식 권리 내용의 원칙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입니다. 원칙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외도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주식 하나에다가 위결권 하나를 부여합니다 라는 것에 레외라는 것이 허용이 된다 하는 것이었죠. 네?
대표적인例라는 것이 백발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정규 주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株一議決権原則の例외 정규 주식, 정규 주식 또 여러 가지 항목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 항목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자기 실종에 맞게 주식에 부여되어 있는 권리 내용이라든지 손질이라는 것을 만질 수가 있고 다른 주식과 다른 손질 권리라는 것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이었던데 그 항목 중에 기계権制限 株式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납니까? 주식에다가 부여하는 위결권, 그 위결권의 항목이라는 것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항목과 관련해서 위결권이라는 것을 부여 안 합니다라는完全 무기決権 株式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입니다. 아까例처럼입니다. 주주가 4명으로서 주주총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경우에 모든 주주들이 주식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머리의 아저씨만 주식을 10개 분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받고 있는 주식 10개의 위결권은 기계権制限 株式이라는 항목에 따라서 무기계권株式이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은 기계権の 過半数로서 존조수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조수를 판단하기 위한 분모란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대머리의 아저씨의 위결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밭달되어 가지고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의 아타마数は 4명이지만은 위결권은 3개입니다. 1, 1, 1라고 위결권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고 이 대머리 아저씨의 위결권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주식이 무기계권株式대 위결권에 부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경우에는 위결권은 3개로서 주주총회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는 3개라는 것으로 되죠. 네? 따라서 주주총회에 2명의 주주가 참가했습니다라는 경우에 위결권이라는 것은 2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니까 이 주주총회라는 것은 성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례의 경우에는 존조스라는 것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 아저씨라는 것은 일제 상관없는 것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5대까지나 위결권입니다. 위결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반수를 산출한다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株 1議決権の 原則によって議決権が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라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존조수가 준조되어 있는가 어떤가라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 다른 단체와 달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존조수 산출에 있어서의 주목점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고 하면은 같은 주주총회였다고 한들 거기서 제시가 되는 위제위안의 내용에 따라서 존조스를 준조하고 있는 위제위안이 있고 존조스를 준조 안 하고 있는 위제위안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네?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아까의例로서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계権制限 株式가 어떻게 취급이 되어 있는가 하면完全 무기계권 株式대 취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계권制限 株式라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바와 같이完全 무기계권 株式대 형성시킬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항목에 따라서 위결권이라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는 그러한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 폴스가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決算書類の承認であるだとか、요건의 선출이라든지, 요건의 보스, 약인 호슈네. 그와 관련해서 의사결정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보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마다 해서 위결권을 부여하는가 부여 안 하겠는가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위결권 제한 추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꼰대입니다. 위결권 제한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위결권 제한 주식과 관련해서는 결산 서류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위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의 보수를 결정하는 항목과 관련해서는 위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결권을 취급을 하면서도 요건 선출과 관련한 그러한 항목과 관련해서는 위결권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부분적인 취급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로 보았을 때 4명의 주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주주들 하나 이렇게 주식 위결권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 대머리의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는입니다. 요건 선출과 관련한 위결권이라는 것이 완전히 받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위결권 제한 지식으로서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보기 위한 위제위안이라는 것이 요건의 보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보는 주주총회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주총회에 앞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2명의 주주가 참가를 했습니다. 하는 경우에 이 요건 보수의 결의라는 것은 성립이 되겠는가 어떤가 하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됩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되지요. 네? 왜인가 하면은 요건 보수와 관련된 결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위결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부여되어 있는가 하면은 앞에 쓰고 있는 바와 같이 1, 1, 1인데 이 대머리의 아저씨의 위결권이라는 것은 요건 보수와 관련해서는 1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분모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결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분모가 4입니다. 그 4 중에 미결권이 몇 개 참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 둘로서 이 밖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분의 2로서 방수, 가반수로서는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요건 보스의 결의와 관련해서는 이거 종회가 성립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주주총회에서 도리시마일건 이와 관련된 결의사항이라는 것이 위제라는 것이 제시가 되었다. 이 위안 위제에 대해서 결의를 보았다. 그 결의는 본질상 유효인가 무효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성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왜인가 하면은 에, 요건 선출과 관련된 위제 위안과 관련해서는 이거 요건 선출네 1, 1, 1이지만은 요건 선출과 관련된 결의와 관련해서 위결권이 없다는 위결권 제한 주식이 발행되어 있어서 그 위결권 제한 주식을 이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1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이 결의사항과 관련된 분모라는 것은 아까는 4가 이거 분모였지만 이쪽은 분모가 3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3의 위결권 중에 2의 위결권을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가반수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리시마르크選任決議に関しては 주주총회가 성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서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입니다.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다른 단체의 모임과 달리입니다. 위제 위안마다에서 존조스가 성립이 되고 있는가, 존조스가 성립이 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을 실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요건 보스의 결의로 이제부터 하는데 이 위제 위안과 관련해서는 존조스 준적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위결권 중 몇 개 위결권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리시가選任決議についても보아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먼저 존조스가 준적이 되어 있는가 어떤가라는 것을 우선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존조스를 그때마다 확인을 해가지고 해갑니다. 정기대회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결권 제한 주식과 같은 형태로서 투표권이라는 것이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1人 1표で固定されているわけ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제 위안이었다고 한들 1人 1표 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하기 전에입니다. 몇 명 중 몇 명 참가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그것은 그만 그 이후 어떠한 위제 위항이었다고 한들 전조수 준적으로서 주 진행이 되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총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결권 제한 주식을 비롯해가지고 히토株 一議決権の 例外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例外라는 것을 주목을 해가지고 위제 위항마다 해서 조금 그 전조수라는 것을 확인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내 투스항 형태라는 것이 위결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위결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서 대외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형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연두에 두어가지고 전조수가 결의 요건에 따른 普通決議, 特別決議, 特殊決議の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普通決議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주주의 의사를 집대성하는 普通決議라는 것은 어떠한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보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普通決議로서 취급을 할 수가 있는 항목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항목으로 되고 대표적인 것은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自己株式の取得、一株一議決権の原則の例外부분에서 취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니가 소니株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소니株를 소니 그 자체가 취득을 한다라는 거네. 이거 지고株式の 取得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주의 위결권과 관련해서 또 주식의 가치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고株式 取得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普通決議로서 의사결정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건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게 될 수가 있지만은 레콘드입니다. 100개 주식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돌고 있다고 했을 때 그 100개 주식 중입니다. 그 10개를 그 회사가 회사에 맞대한 자금을 통해 가지고 취득을 한다. 지고株式 取得한다고 되면은 이제까지 100개의 주식이 시장에서 돌고 있었던 것이 10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라는 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고株式 取得라는 것은 주주들에게다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외에도役員の 選会人, 計算書類の 承認, 上記の 하위と 株主総会の 議長の 選任 등등등 이러한 항목들이 보통결의로서 보아야 할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특별결의, 특수결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나가자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결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위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가 출석해가지고 출석한 주주의 위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그러한 결의가 특별결의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普通決議는 위결권의 과반수의 장가라는 의미에서 여기는 普通決議하고 같죠. 네? 여기는 보통결의하고 똑같다라는 것으로서 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되는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3분의 2 이상의 잔가라는 것이 보통결의하고의 차이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결의 개념을 이해한 도에 의해서 특별결의라는 것은 전조수는 같지만 결의 요건이라는 것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 가반수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결의의 범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보통결의의 항목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러한 중간의 변경이라든지 회사의 해산이라든지 그리고合併 이러한合併라든지 상당히 회사의 성격 이것을 변경할 만한 변경할 만한 내용이라는 부분에서 좀 미안합니다. 변경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으로서 중요성이 크지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3분의 2 이상 가반 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장성의 위사가 있어야만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네 기억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리학고라고 모셨으니까 기간 들어가기 전에 신가부 학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주식회사 미남대 회사법의 수업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유리학고란 뭔가 하면은 기존의 주주보다도 이제부터 발행하는 주식이라는 것을 쌓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유리한 형태로서 발행되는 신가부학고, 유리학고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 발행했던 주식의 가격이라고 하는지 지금의 주식의 가격보다도 오른 가격으로서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경우에 원래 지금 있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는 것이 100엔인데도 불구해서 이제부터 사들이는 사람한테는 50엔으로 팝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주주보다도 이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주주들 것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기존의 주주들이 여러 가지 손해라 할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게 된다라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경우에는 주주들의利益이라는 것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한테 승인의 위사를 받아가지고 유리학고해야 합니다. 유리학고는 규제 대상이지만은 안 된다라는 금지 사항이 아니고 원래取締役会で할 수가 있는取締役会의 위사만이 아니라 또 한 번 주주총회에 올려가지고 주주들의 위사까지 들어가지고 발행을 해야 한다라는 제한이 걸어진다. 그러한 형태의 신가부학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학고도 역시 주주총회에 동해가지고 주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아까 보았던 후추決議の 사항에 비하면은 더더욱 주주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고 영향이 큰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으로서特別決議 事項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반복과 관련한 내용이라는 것을 배웠고 구체적으로는 후추決議 그리고 특별결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들의 위사 집대성의 기준인 결의 요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존조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주에 아니다. 다음 번 수업에서는 마지막 하나 남은 투스 결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 위사결정 집대성의 반복과 관련해서 후추決議도 아니고 特別決議도 아니고 特殊決議도 아닌累積 投票 制度라는 요건 선출과 관련된 상당히 특별한 특수한 형태의 위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업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상 마치도록 해서 다음번 수업 다시 동영상 잘 보아가지고 리스할 수가 있도록 오늘 수업 잘 이해를 해놓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상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